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5월 초부터는 예약이 없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경기 부양을 계속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 세금 인상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 속도가 어떻게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네. 그 LA 타임즈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1,500만 도스 이상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죠. 네. 4천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4천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인구 대비 접종 수치를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공급되기 시작하지만 그 지금까지 아직까지 존슨앤존슨 맞은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다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2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도스 정도라고 하면 한 750만 명 정도가 맞았다는 건데, 네. 예, 네, 그러면 4천만 명을 가정한 4천만 명인데 지금 그 12월 중순, 지금 이제 3월 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3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인구의 지금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수준이면 올 연말까지 가야, 물론 뭐 16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접종 대상에 빠지지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뺀다 하더라도 올 겨울까지는 가야지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참 늦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늦게 맞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신이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효과가. 그렇죠. 지금 대략 나오는 얘기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인데 이러면 먼저 맞은 사람들은 다 약효가 떨어진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때 가서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맞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먼저 맞은 사람들이 별로 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그냥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먼저 맞으면 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맞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맞은 사람들도 나 맞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는 시점에 가면 먼저 맞은 사람들은 약효가 다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맞을 때 같이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텀을 많이 주면 그 먼저 맞은 사람들은 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을 때 앞에 맞은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내 약효는 다 떨어졌을 텐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넓어졌죠.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요. 네.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천만 명이라고 하면 2천만 명 2천만 정도가 명이. 지금 맞을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략 생각해봐도 65살 이상 시니어들, 뭐 헬스케어 워커들, 의료진이죠. 교육자들, 노숙자 쉘터 거주자들,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 뭐 음식업계, 응급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에센셜 워커들, 대중교통 분야 근무자들, 자벽부들, 16살 이상의 기저질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백신 접종 맞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접종 그 가능 리스트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접종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을 하면 또 현장에 가서 백신 맞을 때 다 또 검사를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 또 돌려보내야 되니까 더 시간이 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세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뭐 5월 달이면은 5월 초면은 네. 접종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5월 초 정도가 되면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5월 초면은 지금부터 5주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주 정도 지나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한 모든 기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러면 5월 초가 되면 예약 같은 거 필요 없고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그냥 아무데나 가서 백신 맞는다. 장소 가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아질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5월 1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예약하는 과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네. 비슷한 얘기고요. 근데 LA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그제였죠. 뭐라고 그랬냐면 브리핑에서 LA 지역 경우에는 5월 초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런티할 수 있는 거 아니까 희망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의 그 말의 뉘앙스는 충분히 백신이 공급이 돼서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다 엎어버리고 리스트 예약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월 초라고 그랬는데 LA에서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LA는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LA는 4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예약 없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가 워낙에 넓어서 말이죠. 네. 카운티도 많고 네. 이게 또 카운티별로 백신 접종 상황이 상당히 또 차이가 있고 상당히 달라요. 그다음에 네. 각 주마다도 지금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주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어요. 어. 다른 주들은 다 캘리포니아보다 느린 주는 없습니다. 다 빠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문제고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보면 지금 그 카운티 중에서도 컨트라 코스타 카운티,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부트 카운티 그리고 솔라노 카운티 4개 카운티들은 백신 접종 연령을 50살 이후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65살 이상인데 이걸 50살 이후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보다 카운티 정부들이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그리고 투얼럼니 카운티 경우에는 45살까지로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더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샌디에고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은 과체중, 만성질환자 등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좀 살이 찌신 분들은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LA 카운티는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바라 포레오 보건국장이 4월 중에라도 백신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캘리포니아주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주들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면에서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 기준도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상당히 유연하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는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조지아, 애리조나, 텍사스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 3월부터 16살 넘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예약을 해야 된다, 제한이 누구는 맞을 수 있고 누구는 맞을 수 없다. 너무나 뒤처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디애나와 오하이오는 40살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플로리다, 뉴욕 50살 이상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뉴욕 같은 거대주들도 50살 이상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참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낙후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이 LA는 4월 중이라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게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LA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월 초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네. 확보만 되면 여건만 되면 바로 간다니까 LA 사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주식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민주당의 증세 추진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특히 그 나스닥이 그 심리적 그 마지노선인 네. 13,000이 무너졌죠. 물론 12,970 그래서 거의 그 13,000 근방이긴 했지만 그래도 13,000이 무너졌다는 거는 굉장한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증세 추진인데요. 민주당이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주식시장이 완전히 급락했는데요. 이달 초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 입법 작업을 지금 이미 끝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는데 더 많은 돈을 지금 풀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푸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겠다. 예, 그렇게 좀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패키지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서 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날 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그 3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 관련한 연설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는데 하나는 클린 에너지와 5G 이동통신 같은 미래 산업 등을 기반 시설로 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세안도 클린 에너지와 5G 이동통신 같은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교육과 빈곤 해결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하는 돈은 고소득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어제 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세안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증세안에 보면 법인세율이 지금 21%입니다. 네. 근데 이걸 28%로 올린다고 그럽니다. 네. 7% 올리는 거고 어제 그 제니 옐런 이 재무부 장관이 어제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법인세가 전 세계랑 비교해봐도 참 낮다. 이거 올려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낮춘 건데 낮췄죠. 다시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게 얘기하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 바이든 대통령의 저 공약에도 공약입니다. 포함돼 예, 예. 있었어요. 포함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또 기업이 외국에서 번 수익에 대한 세율도 지금 그래서 세금 때문에 법인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공장 차려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서 수출하면서 돈을 벌이고 미국 밖에서 돈을 버니까 미국에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어떤 미국 밖에서 번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밖에서 그렇게 그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게 의미 없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 증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는 최상단 과세 구간 소득세율, 투자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한 달에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릴 거고요. 투자 소득세율 이거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가졌거나 주식을 가졌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투자세.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고 이런 투자를 해서 버는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공약으로 최고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난주 ABC 방송 굿모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연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개인들이면 증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은 증세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민주당 고위 보좌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주 회의에서 법인세율, 투자소득세율 인상하는 안을 거론했다고 그러고요.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주 말에 백악관 인사들과 만나서 장시간 동안 증세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네, 그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했고 이게 정부 지출 확대해서 결국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그 경기 부양안을 내놔 가지고 왜 이렇게 세금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인프라 부양안을 추진해서 현실화한다면 그건 도와줄 수 있다. 세금을 안 올린다면. 하지만 세금을 올린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올려도 될 만큼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해라. 이게 이제 공화당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민주당만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